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첫 시간에는 사실 이제 그 두 처우 내용들, 사회적 처우 제도, 사인의 처우 제도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또 그 의의는 뭘까? 또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적용되고 있을까? 그런 문제들 좀 살펴보았죠. 이 시간에는 어, 두 개의 제도에 두 개의 처우 제도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목적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루고 있는 그 생활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공간에 전혀 다른 문제를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자, 두 제도가 처음에 공통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좀 볼까요? 보기 전에 우리가 키워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사회복지적 접근, 지역사회 연계, 원상회복적 사법, 피해자 친화성 정책 말을 써뒀죠. 사회복지적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어떤 관련성 속에서 수용자 처우에 원조 또는 어떤 사인의 처우에 있어서의 감시 통제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또 있지만은 결국은 어떤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복지적 접근이 적용되는 분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그 다음 밑에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또 원상회복적 사법의 중요성들, 원상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처벌의 예전에 처벌적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서 가해자의 처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범죄라는 문제를 자체를 우리 질서를 해왔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범죄가 어떤 관계가 훼손된 거다, 관계가 무너지는 거다, 관계가 깨진 거다 이렇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또 그 피해자의 폭을 넓혀서 지역사회와의 관계성들을 회복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사인의 처우가 갖는 그 역할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부분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교정도 이제 원상회복적 사법이었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심들, 원상회복적 사법의 교정에서의 적용의 문제들은 피해자에 대한 관심,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거,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 어떤 걸 자존감이 손상된 거, 또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변제해주는 부분이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원상 회복되는 거,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죠. 교정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보호관찰이나 갱생보호에서 예전에 가해자에게만 가졌던 관심을 이제는 피해자에게로 관심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하고 더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도의 어떤 비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회적, 사회 내 그러면 늘 대응되는 개념이 어디죠? 시설 내, 구금, 시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구금과 시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제일 어떤 문제는 인격 침해, 인권 침해적인 것. 그래서 사회적 처우는 시설에서의 처우고 시설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사회와 연결을 강화해 가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존중에 바탕을 둔다. 사인의 처우는 애초의 시작부터가 당연히 그렇죠.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안에서의 인격 침해, 범죄성의 진전, 이런 부분들로부터의 어떤 인간적, 인권 보장적 이런 쪽에 관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두 개는 기본 어떤 토대에서 공통적으로 인권 존중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수동적 처벌, 그냥 관리 대상에만 치우쳐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수용자가 처우의 주체로서, 오늘날에는 어떤 이런 사회적 처우나 사인의 처우를 이야기할 때 그런 수용자의 자기 결정권, 어떤 처우에 참여해서 라고 하는 부분에 결정권을 주어지는 어떤 자율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처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다. 자,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확연한 차이점은 어떤 장소적 개념, 그 다음에 대상자의 특성이죠. 또한 어떤 시기의 어떤, 그리고 감독의 방식이나 감독의 정도 등 이런 부분들은 전부 그 차이를 보이게 했겠죠. 그래서 적용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당연히 그렇죠. 사회적 처우는 처음에 수용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를 중심으로 대상으로 사회적 처우는 시행이 되죠. 시설 내 처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화, 개방화했는데, 이 문제는 형 집행 중에 외부 사회와의 어떤 제한적 접촉을 점점 더 늘려서 사회 적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시설 내 처우를 하고 있다가 이 사람에게 개별 처우에 있어서 개방 처우가 가능하겠어, 그런 처우급으로의 변경을 시작으로 밖에서 외부 통군을 내보낸다, 또는 뭐 그런 5급 개방 처우급이 아니더라도 개별 처우에 있어서 어떤 일정 기간 잘 생활하고 있으면 기후를 내보낸다, 또 문제가 있을 때 특별교육 대상이 된다, 외부 통군 작업을 내보낸다. 물론 그런 게 이제 개별 처우급에서 오픈 트리트먼트, 개방 처우급으로의 변경은 물론 해주지만 이렇게 사회 적응력을 키워나가게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애초에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수용자 시설 내에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사인의 처우는 거기서부터 성격을 달리하죠. 사인의 처우자는 애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보호관찰에서의 프로베이션적인 성격들, 경찰 단계에서, 폭력계 또는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또 판결의 단계에서, 재판의 단계에서 조건부 집행유예, 조건부 선고유예 같은 이런 부분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애초에 수용자 신분으로 구금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 처우는 아무리 바깥에 하고 관계성을 갖고 처우를 하더라도 시설 내에 있는 건데, 사인의 처우는 이렇게 앞에서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가석방을 내보내서 형 집행의 방법을 변경시킨 사람이고, 사회 내에서 있는 사람, 또는 우리가 갱생보호라 그래서 출소 후에 내가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도움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 대상에서의 다른 부분이겠죠.
뭐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실행 방식에 있어서 처우의 내용들에 있어서도 안에서 바깥으로 연계하는 거지 사회 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한계성을 갖는 거죠. 어떤 경우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도움, 자원의 활용 이런 부분이지 바깥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쪽에서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걸 운영하는 법적 기반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사회적 처우는 교정에 관한 시설 내 교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즉 형집행법 등 교정행정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되죠. 하지만 사회적 처우 그런데 사회적 처우제의 개념이나 종류, 적용 기준은 요즘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뭐 기후 심사랄지 이런 부분들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각 소가 통일성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안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어떤 판단, 위험성, 그래도 시설 내기 때문에 수용 관리의 목적, 등급별 교도소에서의 운영 방식, 차등적인 어떤 처우의 부분 이런 것들이 개입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인의 처우는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죠. 비교적 법적으로. 또 뭐 이제 갱생보호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법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인의 처우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사회적 처우는 그 의의에 있어서 시설 내에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어떤 개방적 사회적 어떤 처우의 일환이다. 그게 이제 의의라면은 사인의 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애초부터 범죄인의 사인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정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이야기할 때 인권적인 어떤 문제다. 인권 보장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문제가 크고 잘 운영된다면은 당연히 낙인의 효과로부터 좀 낙인의 폐해를 좀 막을 수 있고 비용도 정확히 어떤 판단이 얼만큼 어떻게 그 비용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설 내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사회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형 집행적인 수용자들, 출소 예정자 이렇게 이제 대상이 되고 사인의 처우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또 가석방자, 보호관찰부 가석방자, 사회봉사명령 이행자들, 수강명령 대상자, 그리고 갱생보호로 있어 사회 내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제일 큰 차이는 어디서 실시하는 기관이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처우는 어찌되었건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민간단체들, 사회적 자원에 의한 것,
종교적인 어떤 시설들, 이런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중심은 어떤 교정기관에 두고 있고, 그런데 사회 내처우는 보호관찰소 또는 법원, 민간단체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공단체, 소위 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이런 단체에서 실시하는 거고, 민간기관에서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이 다르겠죠. 사회적 처우에서 사회 복귀를 위한 주된 수단들은 이제 안에서 바깥에서 이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외부에서 도와줘도 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직업훈련을 받는다랄지, 또는 사회봉사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 관리를, 지역사회 관계성을 강화한다랄지, 또 취업을 지원한다랄지,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쓴다랄지, 기후나 또는 가족 만남의 날, 우리 나가는 기후, 또 들어와서 해주는 가족 만남의 날이나 가족 만남의 집 같은 거, 그런 처우 방식에 있어서의 개방적 처우 사회화, 이런 거. 그런데 사회 내 처우는 당연히 사회 내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개방적 공간에서의 규율과 감시, 소위 보호와 관찰 두 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같이 봤던 영화에서 쓰는 거 있죠. 그게 두 개가 균형이 잘 잡히고 개별 처우적인 느낌으로 분류심사와 관련 지어서 정보와 어떤 처우의 어떤 연계되는 그런 쪽으로 했다면 훨씬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자료나 정보 또는 자료, 일관된 처우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에서 봤듯이, 암흑가의 두 사람의 영화에서 봤듯이 결국은 한 개인을 사회 복귀에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죠. 자, 또 하나는 이제 당연히 강제성의 차이가 있죠. 강제된 처우가 완화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사회적 처우는 시설 내에서 사회로 간다는 것은 강제된 처우의 완화들, 어떤 강제성이 완화되는 것. 그래서 그 단계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안에서의 규율 유지랄지 의무적인 것, 수용자가 가져야 할 의무들, 일과 시간표를 지킨다, 청결 의무를 갖는다, 정당한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강제성들. 그런데 사회 내 처우는 비교적 낮은 강제성이죠. 일정 기간에 와서 뭐 신고하세요, 또는 뭐 자기가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그렇게 강제된 조건에 있는 건 아닌 경우들이죠. 조건부 자유 상태라고 할까요? 네. 자,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향후에 어떤 사회적 처우, 사회 내 처우는 교종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현황은 그래도 아직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교해 보면, 또 다른 나라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아직 굉장히 활발하진 않아요. 그리고 법적 근거도 좀 약하다. 실행적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확대되어 가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형집행법에 사회적 처우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후나 특별기후 같은 것도 또 뭐 규정은 되어 있지만은 또 기후 심사위원회라는 데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모든 사회적 처우의 형집행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야 되겠다. 마련되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단절되어 있듯이 사회적 처우 따로 사인의 처우가 따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물론 교정본부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는 주로 하고 있는 게 범죄예방 정책국이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이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또 갱생보호라고 하는 법무부 복지공단의 부분. 또 법원, 검찰, 경찰에서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보다는 단절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좀 더 연계되어서 사회적 처우에서 이 사람이 나가면 사인의 처우로의 자연스럽게 이동해 갈 때 정보가 자료 등이 전달되고 정보가 제공되고 이 사람에 대한 처우가 일관되게 좀 연계돼서 사회복귀의 원활함을 기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화에서 암흑가의 두 사람 영화에서 보았듯이 주인공 진우가 출소를 해요. 그럴 때 교정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관리하는 경찰서나 보호관찰소나 여기 넘어가 있다면 지나치게 감시, 감독, 감시, 통제를 했던 어느 형사의 역할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교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개별초를 통해서 변해왔고 그게 재심사를 통해서 적용되고 가석방이 나와 있구나. 이제 우리는 가석방이 나와서 사회 내에서는 어떤 처우하고 연계되어 있구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가족관계든 보호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경찰서 갖고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의심 속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제공되고 처우가 연계됐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들은 미래의 교정, 미래에 우리가 고민해 볼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는 서로 발전적으로 연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관이죠. 보호관찰사가 분류심사과 같이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겠다. 그러면 사인의 처우하고의 연계되는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처우를 사인의 처우로 이동해도 연계할 수가 있겠죠.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석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줄 수 있고 나갈 때 교정시설 내에서 시설에서의 처우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족관계를 보다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하는 거랄지 이 사람의 직업훈련이나 취업 같은 데서 보다 더 긴밀하게 효과적으로 처우에 반영할 수 있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무튼 교정에서는 사인의 처우든 사회적 처우든 우리가 뭘 해요? 분리심사할 때 교정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상응한 처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상응한 처우를 한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분리심사를 통해서 개별 처우를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가 운영된다. 이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줄 수 있다. 두 개의 처우가 그러려면은 지속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처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사람이 변해왔는지 이걸 평가하고 반영하고 이런 자료들은 또 피드백이 돼서 어떤 더 제도화의 선진적 제도죠. 미래의 어떤 준비가 보다 더 과학적이다. 소위 과학적이다면 교정 효과를 높이는데
더 적합한 그런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죠. 과학적 분류심사와 연계, 사회적 처우를 하든 사인의 처우를 하든 과학적인 어떤 분류심사와 연계돼야 의미가 있고 처우가 적합할 것이다. 그 분류심사에 상응한 처우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분류심사, 개별처우,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 부분들이 핵심,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의 핵심들이다. 핵심적 개념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처우는 교정시설에서 개방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죠? 개방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 내에서. 사회 내 처우는 비구금 상태로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두 개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요. 보통 인권 존중, 교정 효과 증대라고 하는 교정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교정의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들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단순한 교정 정책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 재활, 효율적인 사회 복귀, 재활, 그리고 사회와의 통합을 추구하는 미래 교정의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또 그렇게 자리 잡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원상회복적 사법의 부분과도 연계시켜서 작동할 수 있겠다. 교정의 미래가 원상회복적 사법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대한 늘 처벌만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개인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도 건강한 사회로 그래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교정의 모습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가 과학적인 분류심사와 관련 지어서 보다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에 대한 우리가 이번에 살펴본 이유일 것입니다. 분류심사라고 하는 이번 과목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적인 어떤 모습이겠죠. 이러 수단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분류심사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게 수용자를 받아들이고 수용자도 근본적으로 변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우리가 사회적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이해입니다. 교정에 대한 이해이죠. 미래 교정에 대한 방향이고요. 그래요. 2시간 동안 여러분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실에서 만나요.